어서 오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 하루 참 고단하셨지요?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래도 표정 관리하며 하루를 버티고 이제야 겨우 이 자리에 누우셨군요. 그 모든 시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를요. 오늘 밤 이곳은 당신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환영하는 곳이지요. 깊은 숲 속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보세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속 소란스러움을 하나씩 데려가 줄 겁니다. 이 숲의 나무 그늘이 편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징검다리를 놓아주세요. 그것은 제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힘들 때마다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이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작은 표시이지요. 당신이 다시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보세요. 턱에 들어간 힘도 살며시 풀어주시고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천장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세요. 제가 당신 옆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노력했는데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건 허탈함 뿐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삶의 어떤 진실과 마주했다는 신호이지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노력은 보답받지 못하는 걸까? 혹시 당신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제 손을 잡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지금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이제 제가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래전 19세기를 살았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지요. 그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했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고슴도치 우화라는 것이 있어요.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지요.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추워집니다. 다시 가까이 가면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나쁜 의도로 가진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이지요. 각자의 불안, 두려움, 방어기제,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저 그들도 고슴도치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가시가 당신을 찔렀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랬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가시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자책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받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지며 새로운 욕망이 생기면 또다시 고통받는다고요.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지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비관이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삶의 기본값이라면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들도 각자의 가시에 찔리며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답니다. 단지 SNS에는 행복한 순간만 올릴 뿐이지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밤, 그들도 당신처럼 베개를 적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취보다 허탈함만 남았다고요? 그건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은 보상이 보장된 게임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노력이 무의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길들, 애쓴 그 모든 순간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빛나는 것들이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요.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아,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저 고슴도치였을 뿐입니다. 가시를 가진 채로 따뜻함을 갈구했던 우리 모두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충분히 애쓴 당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기엔 너무 아픈 관계들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직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로 억지로 관계의 끈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 끈이 당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있는데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꽉 쥐고 계신가요?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놓아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놓아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슴도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거리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많이 애썼답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는 점점 더 상처받고 지쳐갔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기로요. 처음엔 외로웠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니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다는 것을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요? 억지로 웃으며 만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지쳐 있는 사람.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 내 말을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관계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외로워질 것 같아서,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놓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거리에서 억지로 있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정이에요. 시냇물을 한번 보세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서 흘러가지요. 바위를 미워하지도 않고 부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부딪히지 않아도 돼요. 관계라는 바위를 깨부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어 보세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요. 혹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감정도 강물에 띄워 보내세요.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을 매일 지고 다니면 당신의 등이 휘고 마음이 지쳐간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벌하는 것과 같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아마 편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미안함도 없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니 이제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서운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만 해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왜 아무도 몰라줬을까? 이런 서운함들 하나씩 강물에 띄워 보내보세요. 낙엽배처럼요. 작은 나뭇잎에 당신의 서운함을 하나씩 담아서 시냇물에 띄워 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나뭇잎은 물살을 타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요.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관계를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답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겠다는,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지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이 관계를 놓았을 때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이면 충분해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1명의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하지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낼 시간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 그것들이 잡초예요. 잡초를 뽑는 건 정원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당신의 정원에 어떤 꽃들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작은 정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직 당신만 아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누구의 시선도 없어요. 누구의 판단도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고요함만 있을 뿐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두려워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것 같다고 느끼시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본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진짜 내 모습은 언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고독은 사치스러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답니다. 당신의 정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헐거운 옷을 입어도 되고 머리를 풀어 헤쳐도 됩니다. 화장을 지워도 되고 맨발로 풀밭을 걸어도 되지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따라 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에게는 푸들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의 이름은 아트만이었지요.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끔은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답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쇼펜하우어처럼 극단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도 아무에게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하면 되는 시간이지요. 이 정원에서는 생산성을 따지지 않아요.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요. 불필요한 관계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제거하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순수하고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나요. 그날을 마주하는 시간이 고독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렇게 살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가 이만큼인데 이런 게 어울릴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 이 정원 밖에 벗어두고 오세요. 여기서는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아무도 당신의 취향을 평가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옷을 입으세요. 유행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건강하든 말든 오늘만큼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됩니다. 이 모든 소박한 선택들이 사실은 엄청난 사치예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였지만 검소하게 살았어요. 화려한 사교 모임도 거절했고 권력자들과의 만남도 피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정원을 지켰어요. 그 정원에서 사색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었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보다 소중했지요. 당신의 정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조용한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지요. 혹은 주말 오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시간은 당신만의 성역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오직 당신만의 시간이지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쉴 수 있어요. 역할에서 벗어나 쉴 수 있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친구. 이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는 걸요. 자, 이제 천천히 정원을 나와 볼까요? 숲을 걸어온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처음보다 가벼워진 게 느껴지시나요? 어깨에 실렸던 짐들이 조금씩 내려앉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억지로 붙들던 관계의 끈도 내려놓았지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함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쇼펜하우어는 60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했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철학은 무시당했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실패한 철학자로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써 내려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세상은 비로소 그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때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인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했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의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날 보고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제 정말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기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당신이 입고 싶었던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도 있고 고난을 견뎌낸 힘도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 살아 숨 쉬는 당신 자신이 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큰 성취나 대단한 성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이 평온함 속에 있어요.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이 순간. 그것이 행복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은 행복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숨을 쉴 수 있고 잠들 곳이 있으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이랍니다. 삶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조화로울 필요도 없고 모든 계획이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잖아요.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일 걱정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세요.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머릿속을 떠다니는 걱정들, 후회들, 불안들. 그것들을 하나씩 밤하늘의 별처럼 띄워보내세요. 저 멀리 반짝이며 사라져가는 별들처럼 당신의 생각들도 고요 속으로 녹아들어갈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며 보내고 후반부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보낸다고요. 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후반부를 평화롭게 보낸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고요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당신도 이제 그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강물처럼요. 강물은 목적지를 향해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지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모여들고 결국엔 바다에 닿는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래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당신만의 바다에 닿게 될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은 평화로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의 몸에게 감사하세요. 오늘도 나를 움직여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 버텨낸 당신의 마음에게도 감사하세요.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참 잘했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듯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어깨가 바닥에 닿고 등이 편안히 펴지며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생각의 스위치를 끄세요. 하나, 둘, 셋. 스위치가 꺼지면서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꿈의 숲 입구에 서 있어요. 그 숲은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고 달빛이 은은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답니다. 천천히 그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발걸음마다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 밤새 지저귀는 풀벌레 소리, 모든 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숲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완전히 안전해요. 완전히 평화로워요. 깊이, 깊이 그 숲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당신만의 쉼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침대에 누우세요. 부드러운 이불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따뜻해요. 편안해요. 안전해요. 이제 당신은 완전히 쉴 수 있어요. 아무 걱정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느끼기만 하세요.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은 지금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잠은 죽음의 동생이며 가장 순수한 행복의 형태라고요. 지금 당신이 들어가는 잠은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일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냥 쉬세요. 깊이, 깊이 쉬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오늘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꿈의 숲이 당신을 보듬어 줄 거예요. 잘 자요. 정말로 잘 자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오늘 밤 깊이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